이걸 한번 봐주시죠. 반을 뚝 이렇게 갈라서 이쪽은 교감형이 되고요. 이쪽은 부교감형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아까 폐하고 목을 잘 봐주십시오. 자, 이 부교감형들은 금하고 금, 빨간 것은 약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겁니다. 금토가 작고 수목이 크고, 금수가 작고 화목이 크고, 금수가 작고 화토가 크고, 수목이 크고, 금토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전부 다 작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부교감형은 폐 기능이 약한 체질들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목 기능은 강하게 다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가 최고로 안 좋은 거죠. 가장 약한 거고 전부 다 목이 다 큽니다. 음. 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부교감형들이 곡선도에 많다는 겁니다. 이게 목 체질들이 그다음에 토 체질들, 수 체질들이 많습니다. 엄청 저희 도장에도 대부분이 이제 목 체질들이고 그다음에 토양 체질, 수음 체질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보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폐 기능이 약해서 선천적으로 이런 호흡 운동을 해주면 아, 감동은 쉽게 말하면 너무 효과로 보거든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감형들은 특히 다섯 손가락도 안 됩니다. 보면. 이거는 보면 전부 다 보십시오. 이 금이 크지 않습니까? 금 크고, 여기 금 크고, 금 크고, 금 크고, 목 작고, 목 가운데, 어, 목 작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호흡 운동을 하더라도 이게 좋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주면 표가 안 나는 거지요. 잘 사는 사람한테 뭐 도움을 어떻게 조금 준다고 해서 뭐 전혀 표가 안 나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한테 이런 체질식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력요법을 해보세요. 뭐 국성기공을 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하등에 이 귀에도 안 들어오지만 해더라도 뭔가 반응이 없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교감형들이 곡선도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들숨은 모기하고 날숨은 금이 한다 그랬죠. 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숨은 간이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들숨을 위주로 해서 이게 목의 기능을 간의 기능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들숨 위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호흡들은. 그러면 들숨, 날숨 가운데 중이 지식인데 지식도 들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이마셔가지고 멈추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 근육을 쓴다는 거죠. 힘을. 그러니까 목이 상쇄된다. 간 기능이 주로 강한 체질들은 간 기능이 상쇄되어지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상쇄되어지니까 반대로 약한 폐 기능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곡선도 온방각 호흡 자체가 원래 이렇게 그냥 분석적으로 체질론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교감형들에 해당하는 체질들에서 여기서 온방각 호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들숨날숨 하다가 점점 이제 승급이 되어져 가지고 승단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온방각 호흡에서 각 호흡을 흡지호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숨은 간이 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고 했는데 들숨 위주의 멈춤이 많아짐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약한 목이 더 상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좋은지를 모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는데 이렇게 그 간 기능이 더 약화되고 폐 기능이 더 활성화되니까 이런 게 굳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게 빨간색은 그
열등 기능이고요. 노란색은 3차 기능이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 내지 생활하다가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갈등이 이렇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관념적인 어떤 그 부정적 관념이 그런 것들이 이런 응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안 좋은 수가 가장 열등 기능이고요. 그래서 수가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이 3차 기능으로서 여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굳어버린다는 거죠.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호흡을 했을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했을 때 감지가 됩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또 너무 인위적으로 힘을 쓰면 감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런 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뒀을 수도 있다. 이라는 교감형들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폐기능이 강한데 이런 호흡 운동을 해서 별 좋은지를 모르고 그래서 안 왔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약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태음의 목양체질에서 보겠습니다. 금이 열등 기능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대 3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들숨을 3배로 하고 날숨 3대 1로 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3대 1은 왜 3대 1이냐? 우리가 1차, 2차, 3차 경락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게 그러니까 목 체질들은 금이 바깥에 나와 있는 체질들은 3대 1로 하고요. 금이 안에 있는 체질들은 이게 안에 있죠. 한소음인하고 한소양인은 금이 안에 있죠. 두 번째로 여기 금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대 1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들숨을 3대 1, 여기 두 체질은 목양과 목음은 토양과 수음은 2대 1.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토음과 수양은 여기 보십시오. 금이 여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으면 2대 1로 날숨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날숨을 통해서 폐 기능을 상쇄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목이 이렇게 되살아나니까 목 기운이 가니. 여기는 바에 태양인들은 금체질들은 금이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날숨을 3대 1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3대 1로. 이렇게 이제 분석적으로 이게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선도는 그러면 그 교감형들한테는 전혀 맞지를 않네요. 이렇게 또 이제 하면은 제가 국선도를 하는 입장에서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답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체질론으로 살펴본 호흡법이라는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론으로 살펴본 그 호흡법이라고 또 2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체질론과 수행론 쪽으로 살펴본 호흡법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감형과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여기에 이제 빨간 것은 잠재의식에 가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열등 기능과 3차 기능이 적으로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장을 푸세요, 힘을 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표면의식의 그런 하면 된다 하는 분별, 조절, 통제, 인위적인 거를 최대한 줄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표면의식의 그물망을 즉 분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줄여서 이렇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면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오감도 없습니다.
이게 표면의식에는 반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분별지에서 벗어나는 세계가 우리가 알파 상태, 세타 상태, 델타 상태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질로는 이렇게 체질, 뭐 너는 무슨 체질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그 세계에서는 수행론적으로서는 우리 정신 세계에서는 그렇듯이 이 체질론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들숨날숨도 벗어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수련적인 상태로 들어가면 들이마시고 들이마셔지면 계속 들이마셔지고 내쉬어지게 되면 계속 내쉬어지고 또 멈추고 싶으면 계속 멈춰주는 그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그런 세계니까 이 체질론이 초월이 된 그런 상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으로서 자기 몸에 필요한 대로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들이마시고 멈췄다. 전혀 상체도 힘이 안 들어가고 어디에도 어떤 긴장이 다 풀리고 오로지 그 기운밖에 없는데 그 들이마시고 기운을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체질론에서 벗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선도 단전 호흡 방법이 돌단짜리 돌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운을 돌고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되어지고 터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거에서 다 초월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이제 제가 대답이 되는 거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뭔가 실전을 통해서 뭔가 할 때는 체질론을 지켜야 됩니다. 먹는 거 섭생법은 왜? 먹는 이 육체는 물질 덩어리니까요. 먹는 대로 되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능을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이쪽 교감형이 유리하겠죠. 특히 이제 금체질들이 유리합니다. 폐가 크기 때문에. 나팔을 계속 불면 날숨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나팔을 잘 불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교감형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뭔가 삶을 영위하는 데서는 이런 체질로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행적인 차원에서 깊은 세계로 정신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이 체질로는 분별지가 사라진 상태니까 이런 분석적 심리학도 사라지고 수행관, 통합적 수행관이 되어지는 거니까 바로 들숨과 날숨의 어떤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체질론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갔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애를 억지로 압박호흡으로 막 힘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인위적인 것이 분별심에 의해서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뭐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런 호흡이 보면 들숨 위주의 온방각 호흡이 그래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택해라. 힘을 빼라. 교만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돌고 도는 어떤 그런 기운을 포착을 하고 터득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체질론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들숨이든 날숨이든. 그래서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련을 제대로 했다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렇다. 바로 그거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능력이 체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선도의 온방각 호흡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수행적인 통합론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어지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 체질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서는 우리가 표면의식으로 뭔가 항상 판단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켜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